14페이지까지. 자, 질문을 해봅시다. 8페이지, 9페이지 질문. 8, 9 있니? 없어? 없으면 넘겨서 10, 11페이지 질문. 그냥 질문 있니? (31번) 이거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랬잖아. 하지마. 이건 지금 이해하기 좀 힘들 거야. 몇 번? 27번? 27번. 자, 주어진 극한이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x-1분의 f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6 나왔대. 자,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극한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3fx x제곱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있지. 자, 그러면 일단 숫자로 가는 극한은 대입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일단 주어지는 걸로 냅두고, 숫자로 가는 극한은 집어넣는 게 맞는데 집어넣어 보니까 분모가 0 나오지. 그러면 식을 변형하라는 얘기고, 분수꼴이니까 약분할 게 있다면 약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 그래서 보니까 약분할 게 있지. fx를 다 나눠버리자. 그러면 리미트 생략할게. 남는 게 fx 하나 남을 거고 마이너스 3 남을 거고 x제곱 남을 거고 마이너스 1 남겠지. 자, 그럼 이렇게 남았는데, 그럼 남은 애랑 내가 알고 있는 극한식을 비교해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를 제가 있는 꼴로 조금 변형해 주면 이렇게 볼 수 있지. 분모를 인수분해서 이렇게 자른 거야. 어차피 이거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얘의 극한인 거잖아. 얘가 1로 가는 극한,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 그럼 얘는 몇이야? 6이지.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진짜로 넣으면 0 나오네? 그치?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 27번이었지. 응? 그러네. 얘가 플러스네. 그치. 그럼 얘가 6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어도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해될 만한 문제고. 질문 더 있니? 내가 21, 22, 23은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랬지.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질문 없니? 없으면 이제 진도 나가자. 자, 오늘 할 거는 메인이 극한값 구하는 거거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극한값 구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건데,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로 가는 극한인데, 숫자로 가는 극한 먼저 보자. 자, 어떤 특정 숫자로 가는 극한은 얘를 구하는 방법은 단순해. 뭐야? 대입이야. 대입은 대입인데 그냥 대입했을 때 나오는 문제는 뭐 엄청 쉬운 문제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입이 한 방에 안 되는 애들,
예를 들자면 뭐 분모가 0이 된다거나 이런 애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의 풀이법은 대입은 대입인데 그 전에 식을 변형한 뒤에 대입한다. 대입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게 다야. 그러면 식을 변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수분해를 통한 약분이 있을 수 있고 통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리화 요 정도가 나올 거야. 이따가 보면 알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식을 변형하는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 이건 약분해야겠네, 이건 통분해서 약분해야겠네, 이건 유리화해서 약분해야겠네. 사실 약분이 핵심이거든. 근데 그 약분까지 가는 게 인수분해도 있을 거고 통분도 있을 거고 유리화도 있는 거지. 여튼간에 식을 변형해서 대입을 할 수 있게 되면 대입하면 그대로 끝나.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지.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일단 첫 번째는 예를 들자면 무한대로 가는데 식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뭐 이따위로 돼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세제곱은 어떻게 써? 엄청 크겠지. 얘도 엄청 크겠지. 얘는 1이지. 얘는 x가 없으니까 그냥 1이지. 영원히 1이지. y는 1이니까. 그러면 엄청 큰 거랑 엄청 큰 거랑 1을 더했어. 그럼 그 값은 뭐겠어? 엄청 크겠지.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도 않아. 뭐야? 당연한 건 그냥 당연하게 처리하면 돼.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당연한 건 그냥 당연하게 보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이따 보겠지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면 이거 보고 너희가 떠오르는 게 유리화란 말이지. 왜냐면 루트가 있고 항이 두 개니까 합차를 이용해서 이걸 분수꼴로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사실 얘는 유리화하는 이유가 없어. 유리화하면 안 되지. 오히려 뭐야? 그냥 무한대지. 이거 엄청 커지는 거 아니니? 그잖아. 이것도 엄청 커지는 거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엄청 커지는 거에서 엄청 커지는 걸 더해야 된다. 이걸 뭐하러 식을 바꾸고 앉아있어? 그냥 무한대지. 그래서 당연한 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끝내버리면 돼.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얘는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거를 빼랬으니까 이거는 애매하잖아. 요런 거는 이제 유리화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차이 얘들아?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을 사항이 아니고 이 아래가 문제지. 자, 이 아래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최종 형태가 분수꼴이어야 돼. 거의 대부분. 그럼 문제에서 분수꼴이면 분수꼴인 대로 쓰는 거고, 분수꼴이 아니면 분수꼴로 만든다라고 보는 게 좋아. 여튼간에 분수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분수꼴로 나왔을 때 그 fx,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받고 있는 이 fx의 식이 분수꼴로 만들어져 있건 분수꼴을 너희가 만들던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분자 쪽이 클 수도 있을 거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도 있겠지. 이 세 가지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분모가 큰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 x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엄청 크고 얘도 엄청 클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이름은 붙어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다 따지면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이게 애매하잖아. 원래는, 그치? 원래는 애매하단 말이야.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보자고. 상대적인 크기로 보자. 얘들아, x랑 x 제곱한 거랑 x가 커질 때 누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니? 제곱이 훨씬 크겠지. 그지?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를 봤을 때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상대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압도적으로 크게 돼. 그러면 얘들아, 분모가 분자보다 엄청나게 커. 예를 들어 1억분의 1, 1조분의 1, 1경분의 1 이렇게 되면 뭐야? 그 수는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서 우리 유리함수 할 때 0으로 수렴한다 했었지. 그래서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가 크면 그 극한값은 0이야. 0으로 수렴해. 왜? 분모가 훨씬 크니까. 자, 그럼 반대로 요 경우 분자가 더 크다면 예를 들어 얘가 x-1인데 여기가 x제곱 플러스 5 이따위로 이따 치자. 그럼 얘는 반대제더라. 분자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럼 분수꼴이긴 하지만 분자가 훨씬 커. 그럼 이 수는 엄청 커지겠지, 결론은. 아무리 분모가 있다 하더라도. 맞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다면 그 결과물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엄청 크거든, 결국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너희가 가장 많이 보랜데 얘는 예를 들자면 2x제곱 플러스 1분의 뭐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뭐 이따위로 이따 치자.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 그러면 물론 얘네들도 똑같은 철인데 얘네들은 그냥 생긴 거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이해하면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과정을 좀 보여줄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 이렇게 됐을 때 극한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모든 항을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나누는데 누구로 나누냐?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분모랑 분자의 똑같은 수로 나누면 그 값은 변하지 않잖아? 나눠버리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은 2차니까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버리면 분자는 3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5가 될 거고 분모는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냈다라고 쳤을 때 얘들아 지금 얘랑 얘 따로 봐도 되지.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뭐야? 수렴하면 사칙연산 된다며. 그 말은 얘네들이 각자가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합쳐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방금 했었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얘 극한값은 2지. 얘는 0이지. 3이지. 0이지. 0이지. 그러니까 남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인 2분의 3밖에 없어. 극한이 남는 게.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다면 그때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야. 그래서 2분의 3 나온다. 이해라면. 단순하지. 설명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뭐야? 그냥 보고 동차수네? 2분의 3. 끝. 이거야. 그러면 이따가 보겠지만 얘들아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 센스 있으면 어렵지 않을 거야. 얘가 x 플러스 1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x 이렇게 했다 치자. 얘들아 이거 답 뭘까? 이거 일단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만 보면 되지. 얘들아 이거 분모 1차식이지. 분자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2차식처럼 보이지만 루트 안에 있잖아. 그럼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실상은 1차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가 동차수야. 1차수. 1차란 말이야. 그러면 요 경우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분자 보자. 얘는 2지. 그다음 얘는 뭐로 봐야 돼? 1로 보면 되지. x제곱의 개수를 보면 되잖아.
그래서 3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조금만 바꿔보자. 그럼 여기가 루트 9x제곱으로 왔어. 그럼 답은 뭘까? 5 이해되니? 5 이해돼?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는 1 됐고 분자는 뒤에 2는 됐는데 앞에 있는 얘가 뭐야? 9x제곱인데 루트잖아. 그지? 루트, 어차피 이 뒤에 붙어 있는 애는 1차항이고 상수항이고 상관없어. 의미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극한, 내가 구할 극한은 뭐랑만 관련 있는 거야? 지금 이 꼴에선 최고차항이랑만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얘 없다고 생각해. 그럼 루트 9x 제곱이지. 그럼 이거 뭐랑 맞아? 3x로 봐야 되잖아. 이렇게 봐야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루트가 있어도 그냥 너희가 똑같이 처리하면 돼. 요게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게 조금씩 들어갈 거야. 근데 큰 흐름은 여기서 변하지 않아. 문제 유형마다 조금씩 이제 변환하는 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모양으로 분수꼴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런 게 살짝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것들 중에 좀 예외적인, 좀 너희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들 몇 개만 소개 좀 해줄게.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고, 지금 여기 쓴 것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지금부터 쓸 게 좀 특수한 극한값들인데 요거는 조금 봐주자. 따로 정리를 해도 좋아. 자, 지금 뭐 보냐면 15번을 보자. 15번. 숙제 아니었지? 근데 15번에서 원래 우리가 배운 바로는 그 두 개의 극한값 중에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어. 그지? 왜? 내가 합성함수 극한 수업 시간에 한 거 외에는 안 해도 된다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5번. 자, 15번에서 설명할 게 있거든. 이 문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봐봐, 잘 봐. 자, 이거 뭐 그래프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뒤에 있는 저번 시간에 했던 합성함수의 극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애야. 요거. 자, 우리가 평소에 풀던 극한값은 이 대상식이 그냥 fx였지, 그지? 근데 얘는 fx-1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 사실은 별거 없어. 뭐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f-1로 생각하면 돼. 다음, 이거 우극한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게 실제로 0을 넣으면 f-1 셈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1로 가는 우극한 fx. 이거와 다를 바가 없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거야. 보이는 건 똑같은 거지. 궁극적인 결과물은 똑같아. x에다 0 넣으면 f-1인 셈이고, 이 경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은 변하지 않겠지. 요거를 다른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어떻게? 나 우리 이거 함수함수 몇 번 했어서 여기가 x-1이어서 불편해. x로 바꿀 거야. 치환이지.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 x-1을 x로 바꾸기에 치환했어. 그러면 x-1을 t로 치환했으면, 잘 들어봐. x는 t 플러스 1이지. 근데 극한을 봐. x는 0을 향해 작아지고 있다. 맞아? 그럼 x가 0을 향해 작아지면 t는 어떨까? x가 0이면 t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0을 향해 작아지면 t는 마이너스 1을 향해 작아지는 거겠지. 왜냐면 x가 작아지면 t도 작아지는 관계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0을 향해 작아지면 지금 t였던 걸 x로 다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그러면 x가 fx-1에서 x가 0을 향해 작아지면 fx의 관점에서는 x가 -1을 향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그냥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이해해도 좋아. 오케이? 됐니?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고, 잘 봐. 만약에 이 문제가 얘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얘들아 그럼 이거 답이 뭐겠어? 저 그래프에서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1이겠지. 됐지?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요렇게 있었다 치자.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일단 결과물부터 보여줄게. 얘는 일단 얘도 0 넣으면 f-1, 얘도 0 넣으면 f-1인 셈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그지? 근데 얘는 좌극한으로 바뀌어. 요게 특이한 극한 첫 번째. 왜냐? 잘 봐. 자, 위에 거에서 얘들아, x가 0을 향해 작아진다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x의 입장에서 보자. x가 2에서 1에서 0을 향해 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x가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이 x-1은 어떻게 되겠어? x가 2면 얘는 1이고 x가 1이면 0이고 0 넣으면 -1 이렇게 되지. 지금 얘가 여기 얘기였다면 얘는 여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x가 0을 향해 가면 x-1은 -1을 향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두 개를 봐봐. 이거 x가 2, 1, 0 작아지고 있지. 그럼 x-1도 어때?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좌극한, 우극한이면 얘도 우극한이야. 따라서. 그게 위에 거. 이해돼서? 변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따 내가 정리해 줄 거야. 지금 뭔 소리지 싶은 사람들은. 자, 근데 이 아래 얘를 보자. x가 지금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니까 얘도 x의 이동 방향성은 요거지. 0을 향해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제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방향성이지. 그러면 x가 2일 때 마3이고 x가 1일 때 마2고 x가 0일 때 마1이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x가 이렇게 0을 향해 작아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뭐야?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x는 0을 향해 작아지는 우극한이었는데 그 대상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1을 향해 커지고 있잖아. 지금 얘와 얘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거야, 얘들아? 뭐 때문에? 얘 때문에. x의 부호가 마이너스라서. 생각해봐, 얘들아. x가 커져.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때? 작아지잖아. x가 1, 2, 3, 4. 그럼 마이너스 x는 마1, 마2, 마3, 마4잖아.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처럼 얘는 그냥 신경 끄고 그냥 0 넣으랬으니까 0 넣어. 그럼 f-1이나 그게 그거네. 그럼 -1을 보는데 우극한이랬으니까 그냥 우극한이겠지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간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쓰면 안 돼. 왜? 이렇게 나오면 바꿔야 되거든. 바꾸는 이유가 뭐야? 얘 때문이라고.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시각화한 게 요거고. 이때는 x가 작아지네? x-1도 작아져. 근데 이때는 x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커지거든. 커지는 이유는 얘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내가 정리해 주자면, 지울게 얘들아? 괜찮니? 아니다, 지우기 전에 정리로 써줄게. 가장 쉽게 잘 보이게 해줄게. 이거를 써놔 얘들아. x가 예를 들어 뭐랄까, a로 할까? 그냥 a로 가는 좌극한 fx가 있었다 치자. 됐지? 그러면 f 마이너스 x의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바뀌어. 이렇게 봐야 돼. 이거보다 심플하게 보는 거야. 어차피 뒤에 플러스 1이 붙냐 마이너스 1이 붙냐는 그거는 상관없거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요거 바꿔야겠지. 미안. 여기서 a로 가는 거니까 fa인 셈이잖아. 그럼 얘도 fa인 셈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근데 바뀐다고. 이거를 얘들아 함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그래프적으로. 뭐야? 얘들아 이 fx랑 얘랑 무슨 관계야? y축 대칭 관계지. 맞아? 대상식이 y축 대칭 관계잖아. 맞아? 그럼 y축 대칭을 한다라고 생각해봐. 잘 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쪽을 보면 증가 그래프잖아. 근데 얘를 y축 대칭으로 옆으로 보내버리면 뭐야? 감소함수가 돼. 증감이 바뀐다고. 맞잖아. 얘들아. 이쪽에서 보면 증가함수인데 이거를 y축 대칭으로 옆으로 보내버리면 무조건 감소함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원함수에서 좌극한을 물어봤다면 걔를 y축 대칭 안에서는 우극한으로 봐야 맞아. 좌우가 반전되니까. 라고 이해해도 좋아. 아니면 방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대로 만약에 이게 더 이해가 쉬우려면 숫자로 해볼까? 숫자로 한다면 여기가 1로 간다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얘처럼 해보자.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하는 x가 1을 향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0, 1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랑 똑같으려면 얘에게는 우극한으로 받아줘야, 그럼 우극한은 뭐야?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향해 작아져야 되니까 1, 0, 마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 결과물로 거꾸로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마일, 0, 1 얘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얘가 좌극한이니까 얘도 좌극한으로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을 향해 커진다는 개념이니까 마3, 마2, 마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랑 같겠냐고. 다르잖아. 딱 봐도 다르지 않아? 다른 거 보여? 얘들아? 이 구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얘가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야 똑같은 거 아니냐. 얘랑 똑같으려면. 맞아?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이 아니라 우극한이어야,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어야 마이너스 1을 향해 작아진다는 거니까 1, 0,
마일 이렇게 적용이 돼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이 말이 어려우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뭐야? 이건 알잖아, 얘들아. x가 커지면 마이너스 x는 작아지지. 이건 심플한 얘기잖아? 그치? x와 마이너스 x의 증감은 반대야. 부호가 다르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심플하지, 얘들아. 뭐야? x는 1을 향해 커지고 있지.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는 마이너스 x에게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작아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그래서 진짜 단순한 게 얘기하자면 얘들아, 이 대상식이 얘가 x의 부호가 바뀐다면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을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이해해줘. 그러면 너무 어려우면 이게 가장 심플한 설명이다 얘들아. 오케이? 대상식의 x 얘의 부호가 바뀐다면 이 뒤에 뭐 플러스 1이 붙건 3이 붙건 뭐가 붙건 상관없어. 그거는 영향 안 미쳐. x의 부호가 바뀐다면 대상식의 x의 부호가 바뀐다면 좌극한과 우극한도 바뀌어. 왜? 증감이 바뀌니까. 이게 뭐야? x가 1을 향해 커진다며. 그럼 마이너스 x의 입장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작아져야 둘이 똑같아진다고. 이 얘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한 김에 더 가봅시다. 그 다음으로 짚어줄게 특수한 극한들. 너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극한들이거든?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41번을 볼 건데, 자, 41번에서 뭔가 특이한 걸 보여야 돼. 뭘까? 우리가 지금 뭐 진짜 극한 완전 처음에 내가 설명 이후로는 건드린 적이 없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자, 그럼 문제 보자. 지금 fx가 2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x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리고 루트 f 2x 마이너스 루트 f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식 좀 정리 좀 하자. fx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자, 리미트는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태 두고, 자, 넣읍시다. f2x 여기다 구해놓을까? f2x는 x자리에 2x 넣으니까 4x제곱 8x제곱 마이너스 8x 일 거고, f-2x는 8x제곱은 똑같을 거고 플러스 8x가 되겠지. 해서 적용시켜주면 루트 8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루트 8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바뀔 거야. 이 문제 푸시오지. 그지? 좀 그래도 보기 불편했던 거 그냥 좀 편하게 바꿨어. 자, 그럼 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아까 내가 정리했다시피 그냥 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내가 정리한 적이 없어. 그런데 정리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거야. 왜냐?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앞으로 극한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잖아? 무조건 바꾸는 거야. x가 엄청 작아지면 얘 어떻게 될까? 엄청 작아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 자체가 사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안 구하는 거라고. 알았지? 안 구하는 거야. x가 엄청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버리는 거야. 즉 일단 구조부터 먼저 설명하고 단순하게 정리해 줄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엄청 작아지면 얘들아 마이너스 x는 엄청 커지겠죠. 맞아? 그래서 그 마이너스 x를 치환하는 거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라고. 이따 정리도 해줄게 쉽게. 그래서 x가 엄청 작아지면 마이너스 x는 엄청 커지겠지 해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가 무한대로 가는 x 마이너스 x를 t로 바꿨으니까 뭐야? x는 마이너스 t로 바꿔버리면 되지. 근데 제곱이잖아. 의미 없지. 근데 얘는 의미 있지. 얘도 마찬가지지. 앞은 의미 없고 뒤는 의미가 있지.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다시 앞으로 나오는 극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버려야 돼. 무조건 바꾸는 거야. 그 바꿀 때 치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가 t로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 그냥 쉽게 가면 x로 그냥 어차피 이 상태에서 모든 t를 x로 바꾸면 되거든. 근데 그 내용상으로 원론상으로는 이렇다는 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가면 돼. 봐봐 어떻게 하냐 그냥 x를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 다음에 이 대상식 있지 여기 있는 모든 x의 부호를 싹 다 바꾸면 돼. 즉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된다고. 근데 우리 결과물을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x의 부호를 다 바꿀 건데 짝수 차수 제곱은 바꿔봤자 의미가 없지. 마이너스 x를 제곱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홀수 차수의 x의 부호만 싹 다 바꾸면 돼. 결론이야. 이렇게 바꾸면 돼. 이론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꾼다는 건데 이렇게 안 해. 귀찮잖아. 이거 언제다 하고 있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바꾼다. 그리고 하는 짓은 그 대상식, 극한을 구해야 되는 대상식의 모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내가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fx가 있었어. 그러면 이걸 보면 너희는 x가 무한대로 가는 f 마이너스 x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그때 조심할 거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니까 짝수 차수는 부호 안 바뀌어. 바꿨는데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제 이해돼? 요게 두 번째 특이한 특수한 극한. 아까 내가 정리한 거에서 벗어난 애들. 됐을까? 지금 흐름 잘 잡고 가야 돼. 뭐야? 아까 내가 정리했었던 일반적인 극한값 구하는 방법도 있었지. 숫자로 가는 극한은 식을 변형한 뒤에 대입한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당연한 건 당연하게 처리하고 당연하지 않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분수꼴이 될 때 분수꼴이 안 나오면 분수꼴로 만드는 거고 분수꼴을 만드는 방법은 뭐 통분도 있을 거고 유리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튼간에 분수꼴로 만들어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분수꼴로 만들어서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그치?
그거가 기본 뼈대고 거기에서 약간 어긋났던 애들이 아까 했던 좌극한 우극한 그거랑 두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처리법. 오케이? 다음 마지막은 쉬워. 그거는 45번을 보면 돼. 자, 45번에서 이따 문제로 풀겠지만 일단 심플한 내용부터 얘기해보자. 일단 요식 가지고 해볼게. 자, 45번에서 어찌 보면 문제상에서 너희가 실제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지금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일 거야. 가장 많이 쓸 일이 있을 거야.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극한을 구하래. n이 무한대로 가는 n제곱 곱하기 f의 n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f2의 전체 제곱. 이 극한값을 구하래. 식만 봐도 숨이 막히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잘 봐. 이따 또 정리해 줄게. 여기서 이 극한을 구하려면 아까 했던 문제처럼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니? 대입을 해서. 근데 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이 새끼지. 정확히 말하자면 얘가 진짜 꼴보기 싫지. n분의 1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정리를 어느 천년에 하고 있어. 그지? 됐지 얘들아? 다음 더 큰 문제가 있어. 여기 앞에 있는 n제곱.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가. n제곱은 발산하지. 그럼 발산하는 거랑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뭐 여튼 모르겠다만 얘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얘랑 곱하기를 했을 때 얘 따로 해도 되는 거야? 안 되지. 발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 곱하기를 뭔 수로 하냐. 물론 얘를 분수꼴로 만들어서 얘가 분자에 올라가서 분수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걸로만 봐도 돼. 여기가 n분의 1이라는 게 되게 거슬려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야 되거든. 결론은 이대로 하면 이거 전개를 만약에 꾹 참고 해도 답 안 나와. 그러면 얘를 변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여기 있는 n분의 1과 여기 있는 얘야. 이 둘의 관계야.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핵심은 이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fn이 있었어. n으로 하니까 헷갈리나? x로 할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fx가 있었어. 근데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대.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지 얘들아. 됐지 얘들아? x가 엄청 커지면 fx의 함수값도 엄청 커진대.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얘들아, 요거랑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 다르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문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게 딱 보여. 그러면 자동으로 미리 하나 써놓고 문제 풀어야 돼. 뭐냐면 역수의 극한은 0이다. 당연하지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fx 그 자체는 엄청 커진대. 그럼 엄청 커지는 게 분모로 내려가면 걔는 0이겠지. 그러면 얘까지 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얘만 있진 않을 거냐. 얘한테 막 덕지덕지 붙어있을 거 아니니. 야, 얘가 발산하는데 나머지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계산을 뭔 수로 하냐고. 발산하면 사칙연산 못한다며. 얘 발산하잖아. 사칙연산 못해. 다른 애랑. 얘는 얘야. 다른 애는 다른 애고. 그거 가지고 뭐 곱하고 더하고 못한다고. 얘 수렴하잖아. 얘는 연산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어떤 함수식을 줬는데 걔가 그냥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한대 라고 돼 있으면 이거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 쓰는 문제도 있겠지. 있는데 습관을 들어놓자고. 습관을 한 단계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뭐야? 이게 나왔다? 아, 역수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오케이? 어떤 애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걔의 역수는 0으로 수렴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 보여?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쓰이진 않지만 나 지금 얘를 없애고 싶잖아. 치환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맞아? 다시 요 관계처럼 똑같은 관계처럼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겠죠. 0으로 가겠죠? 근데 n분의 1을 x로 바꿨으니까 x는 0으로 가겠지. 라고 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이 리미트 n이 그냥 n은 그대로 뭐 x로 쓰자. x로 하자. x가 0으로 가는 n제곱은 뭐가 되겠어? n제곱은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f x 플러스 2 마이너스 f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치환으로. n분의 1을 x로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n은 x분의 1이겠지. n제곱은 x제곱분의 1이겠지. 그걸 이용해서 요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분수꼴을 만들어야겠네? 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뭐만 하면 돼? 이 식만 잘 정리해서 0 대입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나온 김에 풀어봅시다. 쓴 거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정리해야겠지, 얘들아? 그래서 정리하면 f x 플러스 2는 쟤한테 넣으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돼서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8x의 4, 8, 12, 14 이렇게 될 거고 f2는 이 집어넣으면 몇이냐? 4, 8, 12, 14? 14가 되겠다. 지금 여기 계산한 거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냈으니까 뭐야? x제곱 플러스 8x만 남지. 그래서 요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x제곱분의 얘가 요만큼 남으니까 걔의 전체 제곱이지. 이렇게 바뀌겠다. 저 이제 0만 대입하면 되는데 분모가 0 되니까 x제곱을 약분시켜야겠네? 라고 보니까 여기 x제곱이 있잖아. 일단 이거 또 실수하면 안 되지? 요거 x 곱하기 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렇게 줘도 되잖아. 맞아? 얘가 x 곱하기 x 플러스 8인데 걔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 얘도 제곱. 그럼 이제 지울만 하지. 그래서 남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만 남으니까 이제는 대입할 수 있잖아. 0 대입하면 정답 64. 이렇게 풀려. 이해됐을까? 지금 한 거 좀 어려운 얘기야. 지금 세 가지 특이한 것들 봤잖아? 이거 셋 다 좀 어렵지. 지금 극한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건 맞는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
모르면 이렇게 나오면 문제 못 푸는 거잖아. 그지? 첫 번째 뭐였어, 얘들아? 대상식의, 극한을 받는 대상식의 x의 부호가 바뀐다면, x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극한만 따지는 거면 안 바뀌겠지. 그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대상식의 x의 부호가 바뀌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다? 좌극한은 우극한으로 바뀌고, 우극한은 좌극한으로 바뀐다.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였고, 다음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버린다. 대신에 그 대상식의 모든 x의 부호를 싹 다 바꾼다. 바꾸는데 x제곱, x4제곱 이런 애들은 안 바뀐다. 바꿔봤자니까. 다음 세 번째, 어떤 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걔의 역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왜? 얘가 엄청 커지니까 얘는 엄청 커지는 것분의 1이니까 당연히 0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줬다? 쓰고 보는 거야. 쓰고 나서 안 써도 되네? 그럼 안 쓰는 거지. 오케이? 이따가 연습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가볍게 몇 개만 하고 쉽시다. 자, 14페이지에서 36번 말로 합시다. 1번 분모의 차수가 크지? 0. 2번 분자의 차수가 크지? 무한대. 3번 동차수지? 2분의 4. 정답 2. 끝. 쉬운 건 진짜 쉬워. 지금 내가 한 게 되게 특이한 애들만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기본적인 건 진짜 쉬워. 얘들아, 말로 해보자. 38번 정답 뭐겠니? 아까 했었는데. 38번 정답 구해보자. 이거 유리화야? 아니야. 이걸 유리화를 왜 하니? 정답 5번. 굳이 말하자면 3-1분의 1 플러스 3. 맞아? 이렇게 되면 돼. 태훈이 이래? 태훈이 이래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40번. 40번까지 하고 시작. 자, 40번에서 1번. 지금 위에 제목을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라고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건 이런 거야. 애매한 상황이다 라는 말이야. 뭐야? x가 엄청 커져. 얘도 엄청 커지지? 얘도 엄청 커지지.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는 상황이야.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봐라 라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 얘들아? 얘가 플러스면 다 뭐야? 그냥 무한대야. 맞잖아. 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얘는 애매하니까 식을 바꿔야 돼. 근데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분수꼴. 근데 분수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유리화. 해서 곱하자. 누구를?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를 분모랑 분자에 곱하자.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극한값 구하려고. 곱하면 분자는 얘네 둘이 합차로 짝이니까 계산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만 남겠네. 다음 분모는 곱해준 값 그대로 있겠지. 요렇게. 그래서 억지로 분수꼴로 만들어버린 거야. 극한값 구하려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는 보이지. 뭐야?
아, 분모랑 분자랑 동차수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겠구나. 1 플러스 1분의 2니까 정답 1.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이해됐으면 그 바로 아래 2번 해보고 싶시다. 2번.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유리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무지성으로 하다가 안 해도 되는 거여서 유리하지 말고. 정답 3 나옵니까? 오케이, 좋아.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